지극히 주관적인 회사가 원하는 실질적 인재의 조건, 실질적 인재의 조건인데 그럼요. 어떤 사람이 인재인지. 예. 여기 이제 뭐 9개 적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두세 개 좀 핵심을 뽑아보면은 일단은 1번이 뭐 원탑으로 중요하네요. 많이 아는 것보다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잘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옹기사님도 되게 명문대 나왔거든요. 연대랑 카이스트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또 유독 명문대가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신미주 PD가 이제 파트너로 빠지면서 퇴사를 했는데 왜 퇴사를 했냐? 막 울었어. 나는 중소기업을 떠나면서 그렇게 우는 애는 또 처음 봤어. 이제 우리 신미주 PD가 하버드 박사과정에 전액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 갈 때 내 또 멘티가 지금 MIT에서 박사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멘티한테 야 우리 미주 가니까 네가 픽업부터 셋업 다 해줄 수 있냐?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야 그 하버드 그거 가버먼트 이쪽에 풀스콜러십으로 받았대. 미국인인가 봐요.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티즌 장학금이 더 많아요. 시티즌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장학금 요건 중에 시민권자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영주권자는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또 안 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풀 스콜라십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걔 MIT 간 애도 대단한 애인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미친 것 같다고. 나도 미친 것 같다고. 우리 미주가 원래 미치긴 했다고.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회사에 내가 특히 고학력자 친구들이 많아서 더 잘하는데 고스펙 친구들. 이 고스펙 친구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스펙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개소리예요, 여러분. 회사에 와서 내가 학습 능력이랑 그 적응 능력이 없으면은 인재가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더비가 지금은 이사님이 두 분 계시고 직원 자체는 없어요. 다 그거예요. 개인 사업자 몇 분이 계시고 우리가 다 그거 세컨잡인 분들이랑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랑 저녁에 일하는데 우리는 개발에 이제 성공해서 이게 성과가 나면은 우리는 그 파트너분들 이제 프리랜서 분들한테도 우리는 상여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더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관심이 많아요. 더비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UX 디자이너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확실하게 우리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한테 주문한 게 그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인간은 뽑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공부라는 거는 막연히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독서를 1년에 24권 하지 않는 애는 뽑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독서도 1년에 24권 안 하면서 이 빨리 변하는 판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그 윤 이사님은 제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20년 친구거든요. 저랑 대학교 때 그 2년 반을 룸메이트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보다 많이 똑똑한데 이 친구가 제가 뽑을 때 친구니까 말 안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용아 너 독서 안 하면은 나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뭐가 편하냐면은 배경 지식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십스테드로 다 죽이자 이렇게 해요. 뭐 십스테드가 욕인가? 그래요. 나도 고작가님 십스테드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욕 하나 했는데 그게 컨텐츠 밀에 처음 나오는 언론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십스테드로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제 모르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깔끔해요. 그거를 알려면 한 최소한 60쪽, 70쪽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 시스테로 죽인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호주 퀀터스 에어라인인가? 우리 퀀터스 에어라인처럼 가는 거야. 아니면 하루그룹처럼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RPP 모델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해버려요. 제가 아니 그럼 옹이선이 RPP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 더비에서 읽는 책은 체인저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겠다? 꺼지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1년에 책 24권도 안 읽으면서 성공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옹인사님은 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 책이 진짜 이제 박사님이 제일 처음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읽기가. 그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유가 진짜 탁월하거든요. 이해가 쏙쏙이거든요. 쏙쏙되지 아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과 현실의 간극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잠깐 읽어드리면 물리학자가 완전 탄성 충돌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여 당구를 정말 쉽게 생각해도 결국 현실에서는 당구 실력이 50인 것처럼. 그럼요. 현실에서는 내기당구 죽방을 쳐야 250, 300 치는 거예요. 그 정치 전문가가 세상을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진짜 막상 그 사람이 동아리 자기 학교에 동아리 회장 한 학기만 시켜봐도 뭐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현실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또 적응할 수 있느냐, 써먹을 수 있느냐. 더럽게 힘들지. 그래서 그걸 메타인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제가 큐블리케이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이거 나오는 시점이 그러니까 피부는 인생이다가 나왔을 텐데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시점이 그게 정말 명저거든요. 근데 내가 살면서 큐블리케이션 안 했으면 피부 관련 책을 읽었을까 싶은데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로 이 피부라는 주제로 이 역사부터 심리학까지 다 다루는데 깊이가 너무 뛰어나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갖고 또 그다음에 적용시켜 보려면 힘든데 100개를 배워갖고 1개만 적용시키면 얻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책 읽고 에딩하는 건 또 달라요. 아무튼 그 이론과 현실의 웅이사님 말처럼 간극은 큰데 그래도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지와 현실의 간극은 더 커요. 이론의 현실의 간극이 요만큼 무지와 현실의 간극은 아주 무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1번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뭐 몇 번을 강조하는 게 2번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토익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토익 시험은 여러분 원래 왜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시험은 여러분의 역량 측정을 하는 게 없어요. 원래 역량 측정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력은 평균 회귀 싸움이라서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평균 회귀로 수렴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수능이나 재수를 하고 그런 이유가 베스트 데이터로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노이즈 값으로 회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토익도 여러 번 봐서 평균 회귀된 값이 아니라 그중에서 튀어나온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틀려먹은 거기 때문에 뭐 토익이 나는 거기 나간 로열티가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 회화에 집중하는데 왠지 회화 못하면 영어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살면서 성인이 됐을 때 중요한 건 읽기 쓰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어학연수 가면은 말이 조금 튀어요. 웅이님 가보셨죠? 네. 그러면은 뭐 어제 뭐 했는지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이런 건 돼요. 그러면서 I went to 뭐 어딘 파크 갔다. 그다음에 with my friend 이런 거는 쉽게 나와요. 근데 막상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문서화해 갖고 오늘 뭐 마케팅 비용 예산 집행은 얼마 하고 이런 거 막상 쓰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내가 페이스북에서 뭐 저작권 신고를 하거나 뭐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해야 돼서 오류가 나면은 거기랑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페이스북 여러분 전화로 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냐? 없어요. 없어. 그게 그냥 어설프게 토익 공부에서는 회화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영어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영어로 쓸 수 있으면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해외 출판이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크미디어에는 뭐 로맨스 판타지가 너무 IP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영어 번역을 해서 웹소설 시장을 외국에서 되게 크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어를 읽고 쓰면은 뭐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한국에서 한국말로 일하는데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챗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채팅을 많이 한다고요. 이메일을 훨씬 많이 주고받는다고요. 서로 동료 간에도. 신박사 TV에서 봐도 영어는 어느 정도 뭐 질의응답까지 되지만 뭐 글을 못 써서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제일 리마커블 했던 게 초점 투어 할 때 어떤 친구가 이게 실화예요, 실화. 자기가 유엔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사표를 쓰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각상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서가 오니까 그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반대급부가 뭐냐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영어 발음이 엄청 팬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일단 읽고 쓰는데 문제가 0이에요, 0. 그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능력이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저도 박사 될 때쯤이면은 잘했지만 뭐 우리 교수님이 나랑 뭐 연구 경력이 7년, 8년 차이 난다고 해도 내가 비교해봐도 나보다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국에서 교수님을 하시는데도 논문을 엄청 해서 핵심이 뭔지 엄청 빨리 캐져서 맨날 그 PDF 하이라이트 노란색 그거 우리한테 뿌려요.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엄청 잘 써요. 그게 진짜 능력이구나. 근데 한국 형들이 한국에서 박사 받고 미국으로 가면 포닥을 할 때 제일 애먹는 게 뭐냐? 실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프로포즈를 못 쓰는 거예요. 연구 펀딩을 따려면은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리서칭도 아직도 느리고 리터러처 리서칭도 느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프로포절 쓰는 거는 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익 9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읽고 쓸 줄 알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영어 점수라는 건. 왜? 당장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 프로포절이 그런 거네요. 이게 3번. 시나 추상화를 왜 읽고 보는지 알아서. 맞네. 잘 이해했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훌륭히 하는 능력 및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1, 2, 3이 우선순위가 다 맞네요. 1, 2, 3이.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책이 좋은 게 이렇게 앞뒤로 읽다 보면 연결도 잘 되면서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토익 950 이러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지금 말씀하신 영어를 진짜 활용하는 쓰고 능력. 활용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 닥친 거는 취업이고 먹고 살려면은 토익 950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는 그래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실력을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고가 됐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나름 이제 박사님과 같이 해오고 또 하루 공부도 이제 거의 100편, 200편 찍으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이제 실력에 집중을 해도 생존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럼요. 부분도 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게이트키퍼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 아주 잘 말했어. 오늘 깊은데? 왜냐하면 토익 950이라는 게 게이트키퍼가 딱 지키고 이 사람을 넘어가려면 어떤 암호를 넣어야 되고 코딩을 넣어야 되는데 입력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토익 900이라는 게 필터링을 넘어갈 수 있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열리고 마케팅이 열리고 뭐 소셜 미디어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 1인 기업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채용이 많아지면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토익 950을 꼭 굳이 공부해서만, 아니, 저는 토익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950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시험이에요. 이건 변별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면 그냥 잘 나오는 점수예요, 이거는요. 그게 그러면 성실도 체크가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142챕터인데 삶의 본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대화. 그래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써놨었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왜 태어나게 했나요? 한 명의 부자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제가 남편을 사랑했기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씨, 탈모드급인데?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이야. 이거 탈모드급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삶의 본질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너무 본질을 가리고 있다. 부도 좋고 명예도 좋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을 잊고 살지는 말자. 인생의 진짜 의미를 잊지 말자. 왜 태어났는지 기억하자. 그래서 짧디 짧은 우리 인생 너무 길게 방황하지 말자. 이거 왜 썼는지 생각났다. 이게 그림이 일러가 많아, 이 책은요. 우리 동민이가 그려갖고 이 그림 보고 글을 쓴 거예요. 여자애가 남자애를 탁 끼안고 물속에 빠져드는데 그 물방울이 하트로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방울이 하트로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요 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진짜 이런 비유랑 이거 진짜 뭐 탈모드급. 난 깜짝 놀랐어.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예. 제가 또 좋았던 게 저는 여기 또 챕터 중에 리더와 위셔를 비교해서 쓰신 게 있거든요. 리더는 이제 그 조직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위셔는 이렇게 뭔가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나 그 설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리더와 위셔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딱 보면은 위셔를 딱 이해하면 되는데 위셔는 프로세스와 디테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리더는 그 과정에서의 디테일을 다 밟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그 그림도 되게 잘 그렸어요. 여기 상사가 있는데 채찍 들고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채찍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잘 썼죠, 이것도.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요거를 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의 4년 전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이걸 봤을 때 이걸 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의 모습만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 앞에는 그 4년이라는 세월이 있으셨던 거죠. 또 그 앞에 또 수많은 세월이 있으셨던 거고. 예, 저도 여러 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옹 이사님 처음 만났을 때 복잡계랑 프랙탈한 말을 안 썼어요. 그거를 되게 회사 옹 이사님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잡계랑 프랙탈이란 말을 쓴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로 비즈니스 하면서 완전 자신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럼 나도 복잡계랑 프랙탈 이해해야지. 그렇다고 복잡계랑 여러분 프랙탈 이해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 공부 플로우가 있어요. 카오스, 프랙탈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복잡계까지 가는 게 학문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게는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에서의 생존 전략이 안티프레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우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까 회사가 원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실질적 인재 조건 중에 1번이 뭐야? 학습 능력이에요. 옛날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았단 말이야. 4년 전에, 3년 전에 계속 안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병신 같았고, 근데 뭐 그게 나쁜 병신스러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고 작가님이랑 제가 최근에 이렇게 판권 이렇게 검토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똑똑해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난 1년에 병신 같은 부분도 많았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면서 또 뭐가 본질인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리더예요. 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까 옹 이사님이 말한 것처럼 리더로서 프로세스랑 디테일 이런 거 망하는 거죠. 뭐 요행만 바라고 있으면 뒤지는 거예요, 그냥요.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챕터 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